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6년 1월 4일 제 첫 번째 S&P 500 투자 일지 남기는 날인데요. 이미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딱히 이제 뭐 투자 방법론, 뭐 투자 마인드 이런 거 이야기할 거리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스리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고 쭉 버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제가 은퇴를 한 다음에 어떻게 돈을 인출해서 쓸지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다가 저한테 딱 맞는 전략을 찾아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이 위드 제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좀 비교를 해볼 건데, 기존에는 이제 파이어, 우리가 흔히 하는 파이어족이라는 것과 4% 안전 인출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내일 출근을 앞두고 좀 오래 쉬다가 출근하려고 그러니까는 은근히 좀 그런 부담감 있죠. 회사 가기 싫은 마음, 그런 거를 좀 달래보려고 이런 은퇴를 내가 할 수 있는 처지가 얼마만큼 됐는지 알아보다가 이런 이론들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됐는데요.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어랑 이제 다이 위드 제로, 죽을 때까지 돈 다 쓰고 죽기, 비교를 해보면은 준비 과정은 파이어, 다들 알다시피 극단적으로 전략을 하고 노동을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번아웃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공비행, 그리고 다이 위드 제로, 다 쓰고 죽기, 그리고 가드레일 전략을 쓰면은 적정 소득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쭉 워라밸 유지하면서 다니는 거죠. 지속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자산의 성격은 은퇴 후에 내가 모아놓은 돈에서 인출하는 거에만 의존을 하지만 근로소득을 최대한 길게 가져감으로써, 그러니까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덜 받고 몸도 마음 덜 상하면서 근로소득을 길게 가져가고, 그래서 인출하는 시점, 늦춤으로써 자산의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인출 전략을 보면은 보수적으로 4% 안전 인출률인데, 이게 보수적으로 4%이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자산을 많이 못 쓰고 돈을 다 못 쓰고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다이 위드 제로, 다 쓰고 죽겠다, 거기다가 추가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드레일이라는 전략을 쓰면은 시장이 좋을 때 더 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아껴 쓰겠다, 이런 걸 좀 규칙을 넣겠다는 거고요. 심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4% 빼서 쓰겠다, 정해진 금액만큼, 그러면 자산이 하락했을 때에도 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릴 수도 있지만, 저공비행을 하면서 축적된 자산, 그리고 안전장치를 통해서 가드레일, 회복 탄력성을 확보한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파이어를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저공비행, 다이 위드 제로, 그리고 여기 가드레일 전략을 포함해서 한번 실천해 보겠다, 도전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 안전 인출률, 이것도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이 4% 안전 인출률은 뭐 이런 거예요. 내가 1년에 쓰는 생활비의 25배, 25배만큼 자산이 있으면 은퇴해도 된다. 죽을 때까지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데요. 설명을 드려보면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다. 최초에 이제 말하는 사람이 빌 벤젠이라는 사람이 94년도에 이제 만들어낸 건데, 4% 룰을 만든 사람이고, 1926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주식 비중을 한 50에서 75% 포트폴리오에 놓고 4%씩 인출했을 때 30년 동안 100%의 확률로 버틸 수 있다. 자산이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고, 심지어 대공황까지 포함한 결과다. 그리고 여기에 더 이어가지고 모닝스타라고 하는 어떤 미국의 금융 리서치 기관인데요. 여기서도 이 4% 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최신 트렌드,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4%씩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게 94년도 데이터잖아요. 최근 데이터로 했을 때는 4%를 인출하면은 30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90% 정도다. 그래서 30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반영해가지고 증액하는, 그러니까 실제 인출률을 약간씩 증액하려는 거를 유지하려면 초기 인출률을 3.9% 정도로 좀 낮춰야지만이
죽을 때까지 돈이 떨어지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1994년으로부터 거의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4% 인출률, 거의 4% 인출률이 유효하다. 이런 조사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4% 안전 인출률의 근본 개념은 은퇴 첫 해에 4%를 생활비로 인출을 하고 이후에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출액을 좀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에 내가 은퇴한 시점의 그 구매력을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전략을 의미하고요. 하여튼 90% 이상의 확률로 죽을 때까지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죽을 때까지 돈을 다 쓰다가 죽는 거. 살아있는 동안에 충분히 즐길 거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을 때 최대한 빵원을 남기고 가는 게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겠죠. 그래서 다이 위드 전략을 생각하고 위드 제로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 쓰고 죽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어쨌든 씀씀이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현재 뭐 한 10억 정도가 있다고 했을 때 4% 인출률로는 336만 원밖에 못 쓰죠. 근데 다 쓰고 죽겠다 전략을 쓰면은 440만 원 쓸 수 있고요. 은퇴 시점을 뒤로 늦추면 늦출수록 자산은 더 늘어나게 되겠죠. 50세 때 은퇴한다 그러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쳤을 때 한 20억 정도로 은퇴를 할 거고 4% 인출률 때 썼을 때 한 달에 679만 원, 죽을 때 빵원 남기고 가겠다. 100살까지 살았을 때 그랬을 때 930만 원 쓸 수 있다. 이거를 다이 위드 제로, 죽을 때 빵원 남기고 죽는 전략에 대한 산출 공식도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기회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가 시세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은 4% 인출률 기반으로 했을 때는 저는 좀 지금 삶의 질을 만족시키려면 몇 년을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이위드 전략을 구사하면은 인출률을 더 늘릴 수 있고 일을 해야 되는 기간을 4% 인출하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맞춰가지고 S&P 500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보너스 개념으로 일시적인 인출률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인출하는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자산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4% 금액으로 고정해서 인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유연성 있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드레일이라는 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출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거고 1년에 한 번 정도 평가해서 재조정을 한다. 인출률을.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시장이 호황이면은 상단의 가드레일에 가서 부딪힌다. 그리고 불황일 때는 하단의 가드레일에 가서 부딪힌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트리거가 되는 조건 보면은 인출액, 1년에 필요한 생활비 인출액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 설정했던 그 비율 대비해가지고 20% 이상 낮아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죠. 내가 5% 10억 자산이 있는데 5% 인출한다 그러면 5천만 원인데 이게 1년 동안 50%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그럼 15억이잖아요. 15억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한다면은 차지하는 비중이 3.3%만큼 인출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인출 금액을 10% 증액을 한다. 뭐 500만 원만큼 인출해 쓸 수 있다. 반대로 불황일 때는 내가 처음에 똑같이 10억에 5천만 원 5% 가지고 인출해 썼는데 20% 시장이 빠져가지고 8억이 됐다. 그럼 8억 중에서 5천만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6.25%가 됩니다. 이러면 10%를 감액해서 그 다음엔 4,500만 원만큼 써가지고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막겠다는 거고요. 보너스 인출 조건도 있죠. 시장이 좀 여기 잘못됐네요. 시장이 확실한 호황기일 때 예외적으로 인출을 늘린다. 네, 예를 들어서 S&P 500이 연초 대비 1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뭐 한 10% 정도 자산에 인출하기로 한 금액이 한 20% 정도 추가로 인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회성 비용으로 성과금 받듯이 받아 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미나이 나노바나나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아마 이걸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게 4% 안전 인출률이 유명하지만 왜 우리한테는 다이위드 제로와 가드레일 전략이 맞을까 설명을 드려보면
자산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자산을 저희는 남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살아생전의 자산을 효용과 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추억에 대한 복리 효과, 그러니까 많은 걸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러면서 나중에 거동 힘들어지고 늙었을 때 젊은 날의 좋은 추억을 곱씹으면서 좀 살아가는 게 좋겠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고정된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여행을 불황이 왔을 때 여행을 덜 가든지 외식을 줄이든지 하는 식으로 지출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쉽죠, 대응하기가. 노후 감면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몸이 아플 때 돌봐줄 자녀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미 이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병비를 미리 계산해 두고 나머지를 다 쓰는 것을, 그런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3펀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이고요. 매번 보여드렸던 영상이기 때문에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S&P 500의 70% 정도, 현금 포함해서 7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ETF 회사에 투자하는 VX US 20%, 채권 10%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은 9대1 정도가 되고요. 미국의 78% 가까이가 이제 비중이 쏠려 있고, 비미국의 22%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과거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성장률은 12.4% 정도 보여도 있고요. 최대로 하락하면은 한 23% 정도 하락을 한다. 투자현황, 네, 현재는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지금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수금이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최근 5주간의 투자 수익금 변화를 보면은 저번 1월 첫 주 장이 몇 번 열렸죠. 그래서 환율도 다시 오르고 해가지고 560만 원 정도 수익이 났고요. 한 주 동안. 제 경제적 달성 목표를 보면은, 네, 앞서 보여드렸던 4% 인출률과 다이 위드 제로도 있지만, 사실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지금 이건데, 이 목표 달성률이 지금 71.19%인데요. 이걸 100%, 100주 이상, 즉 2년 이상 유지를 하면 은퇴 자격이 생긴다.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는 은퇴를 그때쯤에 할 생각이고, 지금 같은 트렌드로 봤을 때는 2029년 정도가 되고, 이제 30년 초 정도에는 아내는 은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은 집 한도는 미국 직투를 하고, 올해 20년도부터 아내가 복직을 하니까 월급은 절세 계좌 3총사에 이제 타이거믹 S&P 500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세 계좌를 운영하겠다 설명을 좀 이제 드려보고 있고요. 모든 거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절세 한도를 꽉 채우고 아내는 연금저축만 600만 원 정도 채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 인출하는 순서도 이렇게 좀 정해놨고요. 제가 이렇게 투자하면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은 각자가 부부라고 해도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죠.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이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자격을 얻는다 생각하고 있고, 은퇴한 다음에 저희는 무주택자가 된 이유가, 은퇴한 다음에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반드시 붙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 가족들도 다 지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급지로 옮겨가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비를 아껴서 뭐 해외 나가 살아본다든지 취미생활을 좀 더 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병원 같은 거 가까이 사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AI가 이렇게 발전하는 시점에 그때 가서 병원 가까이 살아야 된다, 병원이 없으면 불편하다, 이런 고정관념에 지금 삭좁혀가지고 자산을 거기에 맞춰서 구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타의적으로 딩크가 되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삶을 좀 살아야겠고, 대한민국 사회가 설계한 표준에서 벗어나려고 저만의 논리를 부단히도 좀 매주 반복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왜 하냐? 너 혼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저 그냥 그거에 취미생활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가 경제적 자유 달성해가는 거를 가장 찾아보기 쉽게 접근성 있게 만드는 게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서 뭐 한 3개월에 한 번씩 $100 정도 돈을 벌어지긴 하는데, 뭐 그 정도 소소한 군것질 커피 한 잔 사 먹을 정도 돈은 된다. 그리고 이 영상 템플릿을 계속 입 밖으로 되뇌이면서
스스로 좀 더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리고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이걸 계속 상기시키자 이런 생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로우 파이어, 코스트 파이어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철학들을 매번 영상 만들면 되새기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26년 1월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를, 저 또한 그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